첫 번째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딩 시작 전에 하나만 깔고 갈게요. 요거 알고 보시면 오늘 카드가 여러분한테 제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그 테러나 범죄자 잡는 FBI 있잖아요. 25년간 일한 그 행동 분석가가 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스파이 색출하고 사람 표정 읽어가지고 거짓말 잡아낸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꾸준하게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게 사람이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m초래요. 3m초.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거는 그 3m초의 판단의 75%의 확률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같은 사람을 1년 동안 지켜본 부류가 있었고요. 문 잠깐 열어보고 끝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두 부류가 그 같은 사람을 평가했는데 75%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75%. 그러니까 리딩하면서 제가 생각했죠.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뭔가 이상해 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절대 근거 없는 건 아니었구나. 그래도 75%의 공통점, 그래도 75%는 맞았구나. 근데 그걸 또 누가 빵프로라고 우겼죠. 가보겠습니다. 자, 컵 7번. 이 카드가 코어, 즉 핵심 자리에 뜬 거는 지금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제 다정했던 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내가 화난 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 감정 정도는 알아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 왜? 누가 계속 그거 아니야. 너 틀린 거야. 너가 느끼는 거 그거 아니야. 말하는 거죠. 섭칠은 원래 내가 만든 환상이에요. 이게 난 거죠. 내가 만든 환상의 카드인데, 내가 만든 환상을 실사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카드가 이게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걸 알려줘요. 고의여사제. 그러니까 이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그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직감이 맞다고 하는 카드예요. 직감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는 이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커튼이 쳐져 있고,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관계 자리에 나왔다는 건 당신의 판단력은 애초부터 멀쩡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어.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있어. 알고는 있어. 뭔가 이상하고 부조화스러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탓으로 결론 짓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근데 왜 아직 자기 촉을 못 믿으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믿을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말라고 배워서 그런 겁니다. 컵칠 보이시죠? 안개. 이 지금 안개는 당신이 만든 안개가 아닙니다.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가장 선명한 직관 카드가 나왔는데, 이 1번 카드에 이 컵칠 안개 카드가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분무기를 여러분 눈앞에 뿌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앞에 뭐 살충제를 뿌렸다거나, 여러분 눈에 뭔가 뿌렸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거는, 이 배열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그 완드 7이 나왔잖아요. 방어 중인 거예요. 혼자. 근데 이 카드에서 좀 짠한 부분이, 얘는 지금 막 쑤시려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뭘 지키냐면
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그거 아님, 그거 오바야, 상상의 나래 또 펼치는구나, 소설 쓰는구나,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자체 검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어고, 그거를 실사화한 게 이 완드 7의 카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카드 보고 좀 짠하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좀 멋있네요. 그러니까 6개를 혼자 맡고 있어요.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으시네요.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데 아쉽습니다. 4번 카드부터는 상대방 기준으로 갈 겁니다. 상대방 기준으로 갈 거고, 당신의 머리와 마음 그리고 관계를 들여다봤으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월드카드 역방향 나왔습니다. 78장의 카드 중에 정점의 카드예요. 가장 마지막의 카드입니다. 뒤집혔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완성, 종결, 완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얘라고 할게요. 얘는 제대로 끝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싸움을 끝낼 줄 몰라요. 끝낼 줄 모르니까 사과를 하지 않아요. 사과 자체가 이 사람의 예시에는 없습니다. 몇 번 겪었을 거예요. 몇 번 겪었을 거고, 싸웠는데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시간 막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해버리고, 근데 또 똑같은 걸로 터지고, 끝맺음이 없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월드카드 역방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무리라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나 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 말했던 그 FBI 아저씨 이야기를 한 번만 더 꺼내자면, 사람이 자기애성 분노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일 수 있죠. 근데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보이는 상대방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이걸 위협받는다 생각하면 엄청 화를 내요. 이런 특징이 문제 해결, 즉 마무리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마무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비난이나 인신공격, 그런 걸로 내가 상대방을 벌 준다는 생각으로 대처합니다. 근데 당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기시감 들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자존감이 약해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미성숙해요. 그리고 내면에 쓸 자원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무서웠을 겁니다. 화내면 목소리 커지고 눈빛 막 변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강한 캐릭터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 절대 안 질러요. 카리스마 가지고 명령하는 목소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봐봐요. 안 돼요. 이렇게 낮게, 짧게 목소리를 올려가면서 안 돼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월드카드의 역방향. 아니, 안 채워진 사람이에요. 이 월계관 잎이 다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굴어도 이 완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흔들어야지 자기가 서 있는 느낌이 들고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은둔자 카드를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자리에 나왔는데, 이 노인이 등불 하나 들고 있죠. 산꼭대기에 혼자 서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카드를 쭉 보면 상대방은 왁 하는 폭발형에 가까운데, 이 마음자리에 가만히 있는 뭔가 좀 평온해 보이는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좀 의외죠.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의 마음에 보통 이런 평온한 카드가 많이 뜹니다. 그 테크트리가 뭐냐 그러면 악 하고 터트린 다음에 팍 하고 숨어버려요.
소리 지르고 나서 숨어요. 며칠씩 잠수 타고 마무리는 없어.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는 얘기 안 해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잠수 타는 동안 미치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끝인가? 근데 그 사람은 그 잠수 타는 시간에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특별함에 흠집이 나면 못 참는다 했잖아요. 소리 악 지르고 그냥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은둔자의 등불은 노란색입니다. 근데 지금 모노덱에서는 색깔이 없죠. 길을 밝히는 불이지만 길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아성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이 터지는 무한 루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확히 붙잖아요. 마무리 회로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 하나 있어. 이 사람은 사실 나 외로워, 나 이해해줘,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이 등불을 들고 올라가는 이 사람을 멱살 잡고 내려오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방 자리에 은둔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내려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영역 밖의 일이라고. 몇 번 시도했을 겁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풀자고 하고, 먼저 미안하자고 하고. 근데 그거는 상대방 연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꿰뚫어보는 코어 카드인데, 상대방이 당신의 촉을 의심하게 만든 방식을 이 카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차 역방향이고 모노 흑백 카드 나왔잖아요. 전차는 원래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이렇게 몰고 가는 카드예요. 통제와 방향. 이 스핑크스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차 카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옆방이다. 그러면 방향이 없는 폭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신은 자세히 보면 고삐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옆방이라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브레이크도 안 잡고 있다는 거는 당신의 촉을 의심하는 방식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개 한번 제가 떠오르는 걸 읽어볼게요. 이런 유형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리냐 그러면 이런 방식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니까 너가 그 모양인 거야. 너는 네 생각만 하네? 됐어. 말을 말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말이에요. 10개는 더 말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몇 개나 걸리셨습니까? 이거 각각 제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너가 그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요건 지금의 갈등을 상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나 약점을 엮어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거야. 상처를 정확히 알고 급소를 노려서 찌른다고 생각하고 지르는 말이 이런 부류고. 두 번째, 너는 네 생각만 하네?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잘못을 지적당한 상황에서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투사해버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악질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됐어. 말을 말자 하고 잠수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 대신에 관계 자체를 아예 그냥 차단해버려요. 당신에게 내가 잘못했나 하는 불안을 심어주고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되찾아오려는 방어 기제죠. 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게 잠수라는 거고. 자, 네 번째,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요거는 과거의 호의나 희생을 꺼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과거의 호의나 희생을 꺼내서 여러분들을 죄책감에 빠뜨려요. 그래서 지금의 지적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적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호의나 희생, 전부 연애 초반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자기 시키지도 않은 걸 자기가 스스로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 네 개가 순서대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낙인 찍고 투사하고 차단한 다음에 생생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역방전차라는 거예요. 방향만 없지 힘은 있습니다. 저 폭주는 진짜로 무서웠고 당신이 그 폭주를 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겁먹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오면 누구나 다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한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피함을 표현하는 게 자책인 게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피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조언 카드에 컵 2가 나왔어요.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가장 대등한 카드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가지고 잔을 하나씩 들고 서로에게 건네고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같은 잔으로 동시에. 이게 조언 자리에 떴는데 흑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대방과 당신은 서로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행복했어요. 다만 이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컵2는 잔을 주고받는 카드인데 당신은 계속 두 손으로만 잔을 받쳐 올리고 그 사람은 내려다 보면서 잔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오프닝에 말한 FBI 아저씨. 한 번만 더 소환할게요. 그 아저씨가 그 말도 했었어요. 자기가 스파이 신문할 때 뭐 했는지 말할 때 저는 컵2 카드를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는 게 이 아저씨는 소파 다리를 미리 잘라 놓는데요.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앉혀놓는 자리에 소파를 2cm에서 5cm 정도 잘라 놓고 그러고서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저씨는 상대방보다 2에서 5cm 정도 높은 자리에서 앉아 있겠죠. 상대방은 그거를 25년 동안 눈치도 못 챘대요.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갖게 둘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협상에서 상대가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고 똑같이 소리 질러서 맞대응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맞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도를 늦춘대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 판을 지배한다고 해요. 근데 이번 배열에 요게 찰떡 비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붙고요. 대등하지 못해요. 소파 다리가 이미 잘려 있습니다. 근데 자른 사람만 알고 있었죠. 컵2가 이 흑백인 거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대등하지 않은 사랑. 대등했다 그러면 이 컬러 덱에서 나왔겠죠.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그 판을 지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악 하고 올라와 버리면 이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말 못해. 내일 이야기하자. 모레 이야기하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끝. 더 붙이면 안 돼요. 시간을 당신이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붙이지 마세요. 네, 미안한데 붙이지 말고, 네 말 알겠는데 붙이지 말고 그냥 바로 끊어서 내일 이야기하자. 끝. 그리고 진짜로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야 돼요. 화장실이든 편의점이든 필요하면 생수라도 사러 나간다고 하고 나가버리세요. 진짜 사와도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 판을 지배해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그 판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뒀단 말이죠. 이제 그 권한은 여러분들 것으로 회수해 와야 돼요. 자, 첫 번째 처방전 나갔죠. 소파 다리를 원상복구해라. 잘린 소파 다리를 원상복구해라. 자, 두 번째도 이야기 할게요. 이거는 메모를 해라. 왜 쓰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응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기억은 지워지고 감정은 미화됩니다. 근데 메모장에 쓴 메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메모장 속의 메모는 지워지지도 않고 당시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새벽 감성 터지지도 않고 써놓은 순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메모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사람들은 꼭 조용해질 때쯤 다시 와. 갑자기 다정하게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랬어. 이렇게. 그때 흔들릴까봐
바로바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적잖아요? 그럼 늦어요. 기억은 희미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손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당신한테 뺏어간 게 뭐였죠? 판단할 권한이에요. 내가 느낀 게 맞는지, 기억한 게 맞는지, 화낼 만한 게 맞는지, 그걸 전부 상대방이 정해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정리하세요 라고 정해줘 버리면 그 정해져 주는 사람, 즉 판사만 저로 바뀌는 거지 당신은 여전히 판결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하는 겁니다. 폰 메모장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나는 내 감각을, 내 판단을 부정하는 사람 앞에서 두 번 다시 내 판단과 내 촉을 의심하지 않는다. 쓰고 나서 읽어보세요. 조용히 편안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속삭여도 좋으니까 내뱉는 게 중요해요. 내뱉기만 해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 다 아시잖아요. 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청 잘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실행하셔야 돼요. 제가 100번 말한 것보다 본인 목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목소리 마저 상대방의 부정이 좀 눌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정리할게요. 예민한 거 아닙니다. 3mH에 75%. 이게 당신 촉의 정확도예요. 실험으로 나온 숫자고 오피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0%라고 우겼어요. 왜? 당신 촉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특별함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니까. 카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사제. 판단력은 처음부터 멀쩡했어. 안개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눈에다가 팍 하고 뭘 뿌린 거라니까. 같은 높이에서 주고받으면 그 색깔은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 잘린 소파의 다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혹시 아직도 그 사람 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고 계시면 여러분 착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착한 거랑 계속 당해주는 거랑은 달라요. 착한 사람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지 문이 박살 난 채로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덱에서 이야기했던 그 FBI 아저씨 한 번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진짜 내가 여기에서 배울 점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 배열을 보니까 그 실험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 또 나왔던 말인데 스틸 페이스라는 실험이 있대요. 무표정 실험이라고도 하는데 엄마가 아기랑 눈을 맞추고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똑같이 좋아하겠죠? 고개 돌렸다가 다시 보고 웃어주고 고개 돌렸다가 다시 보고 웃어주고 요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애기는 어떻겠어요? 엄청 신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탁 봤는데 무표정이잖아요. 근데 그 무표정에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표정만 무표정으로 바꾼 거죠. 애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발버둥 치고 울면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별에서 그 실험이 정확히 관통하는 것 같아요. 무표정은 뇌가 위협으로 인식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가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으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무신뢰하구나, 나를 무시하구나라는 폴더에 집어넣어서 정리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무표정은, 이 무행동은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카드별에서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관계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떤 폴더에 넣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카드 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소드 9 역방향 나왔죠. 이 카드는 새벽 3시 카드. 싸우고 다툰 흔적은 없지만 혼자 엄청 힘들어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 그 코어, 핵심 자리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만 머리 싸매고 있죠. 이 아프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픈 이유도 몰라. 그러다가 스스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 내가 문제인가 보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픔에 힌트도 없고 힌트가 없으니까 정의도 못 내려요. 결국 그 아픔의 원인을 본인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역방이죠. 이 역방의 메시지는 최악은 지났다는 거예요. 이 벽에 붙어 있던 9자루의 칼이 이제 우수수 떨어질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9자루의 칼이 다 벽에 꽂혀 있는, 견고하게 꽂혀 있는 상태라면 이게 최악으로 달리는 시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역방은 최악은 지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악마 카드죠. 솔직히 이 카드 나오면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내담자들도 카드 보고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사슬이 상당히 헐겁다는 거죠. 당신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떠날 이유가 없잖아. 맞습니다. 맞죠. 때린 적 없고요. 바람 핀 적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욕한 적도 없어. 큰 용기 내가지고 아, 나 이 사람이 안 맞아. 헤어지고 싶어.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그 정도 뭐 헤어지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이 사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떠나는데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관계는 옳다 그르다의 재판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호해줄 어떤 변호사, 당신의 잘못을 추구하는 검사, 그걸 정해주는 판사가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증거를 모아서 유죄를 입증해. 그럼 그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 정해주는 게 이런 연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의 배열을 쭉 보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배열이에요. 사슬이 헐겁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고 계세요. 사슬은 헐겁습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의 진짜 마음을 보자 그러면 이 절제 카드 역방이 나왔죠. 당신은 눈치 봐요. 눈치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도 변해. 분위기가 애매해지면 내가 분위기를 또 살리고 싶어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 연락할 타이밍이 왔어. 그럼 당신이 먼저 해. 어색한 순간이 있어. 어색하지도 않은 척 해야 돼. 싸울 것 같으면 먼저 꼬리도 내리고. 을 같아. 관계 온도를 당신이 이 컵을 이리저리 옮기며 온도를 맞춰왔어요. 천사는 컵을 두 개를 들고 있죠. 한 손에 하나씩. 근데 이 역방에서 본다 그러면 이 컵은 당신 혼자 두 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 손에 컵이 두 개가 들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보통 역방의 절제 카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카드 네임과 뒤집어진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죠. 절제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 에너지도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쪽으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거는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지쳤다는 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더 지친 티를 내잖아요, 당신이. 근데 그것마저도 상대방은 너 또 예민하구나. 너 또 엄살이구나. 또 그러는구나. 당신 탓을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이 카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진작 나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오래 참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 타입은 아닌데 진짜 참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방 카드를 여기서부터 보면 그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요 붕대를 감고 서 있잖아요.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막대기 8개가 마치 벽처럼 쭉 세워져 있죠. 자기 손에는 9번째 이 완드를 쥐고 있고, 이 사람 머릿속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오, 이거 또 당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 예방해야 되겠다. 이 말만 들으면 좀 안쓰럽죠. 근데 연애에서 상처받았나 보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눈치 보는 게 맞나 보다. 근데 이 8개 잘 보세요. 요거 당신을 만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뭘 해서 이 완드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계 자체를 공성전, 방어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다고 쳐요. 근데 당신이 우리 얘기 좀 해 이러면 그거를 공격으로 인식해. 공격한다, 막대기 들어올려 하고 방어해. 그러니까 당신이 또 요즘 왜 그래 이래 버리면 다그치는 신문으로 인식해요. 다그친다, 막대기 올려 이렇게 돼버려. 당신이 요즘 서운해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비난받는 거야. 나 욕하네, 막대기 올려,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당신은 그냥 다가간 것 뿐인데 저쪽은 막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막는 방법이 뭐냐면 막대기를 들기만 해. 말을 안 해. 그리고 자리를 떠버리고 며칠 답을 안 해요. 아까 첫 번째 리딩에서 말했다시피 아까 그 FBA 아저씨, 나르시스트적 분노, 자기애성 분노,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덱에서는 폭발력을 말했지만 이 두 번째 그 부류는 차가운 분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분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침묵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노의 행동은 하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게 없어요. 음성이나 그런 신호가 없어요. 이런 식의 무음분노, 매너모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보통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표출할지 모르는, 감정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아이. 삐지면 이 답 없이 며칠 입다는 그런 어른아이. 감정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용량을 얼마 잡아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이에요. 감정의 용량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이런 무시밖에 쓰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에서 특히 사랑이나 뭐 애정이나 이런 관계에서 조용하다고 무게 잡는 이런 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감정의 용량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 카드를 보면 이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흑백이잖아요. 소름 돋아요. 이 카드가 뭐냐면 저울을 들고 좀 칼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카드인데, 키워드로 보자 그러면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이런 에너지도 있지만 마음자리에 이 카드가 떴잖아요.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100% 공정하다고 믿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의 머릿속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나 소리 지른 적 없는데, 나 욕한 적 없는데, 나 화 안 냈는데, 오히려 내가 참은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그런 차가운 분노, 가만히 있는 냉담형의 최종 무기입니다. 이 상대방의 기준으로 내 과실은 0%지만 여러분의 과실은 100%예요. 이런 마인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침묵을 마치 성숙함으로 포장해요. 난 피해자야. 피해자니까 난 괜찮아. 문제는 가해자인 너에게만 있어.
근데 그래서 당신이 뭘 말하든 이런 구도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사람 하나, 그리고 침착한 사람 하나. 문제 있는 사람 누구처럼 보이겠어요? 이 사람으로 보이겠죠. 이런 냉담형, 무응답형 사람들의 멘트들이 또 있어요. 요 특징인데, 내담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무시해버리는, 냉담으로 일관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 거야? 난 잘 모르겠네.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하던데? 나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없어. 들어보셨죠? 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좀 대화를 거부하면서 책임을 당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요구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하던데, 요거는 이 사람은 실체도 없는 아군을 100명을 자기 뒤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멘트 하나로 나 포함 아군이 101명이고 당신의 아군은 당신 혼자로 줄어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없어. 이게 제일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자기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있는 여러분만 문제가 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이 저울로서 기능을 하는 거는 한쪽이에요. 되게 균형을 맞추지 않는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만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쪽의 무게는 아예 재고 있지도 않고 저울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당신의 촉을 의심하는 상대방의 방식. 완드 3 정방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무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기만 하는 거죠. 이게 당신 기준에서 왜 힘든 거냐? 이 소리를 지르면 증거가 남거든요. 욕하면 들을 수 있죠. 카톡으로 욕하면 캡처가 돼요. 근데 답을 안 하는 건 아무데도 안 남아요.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을 좀 늦게 해요 라고 하면 아무도 심각하게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3일이다. 그게 매번이다. 그게 당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러면 그거는 하다가 늦은 게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단인 거예요.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사람이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가게에서 뭘 물어봤어. 근데 직원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천천히 확인하고 천천히 돌아온다. 이 시그널은 나는 관심 없어. 너 안 살 거야. 너 안 사도 상관없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학습이 아니고 본능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생후 11개월 아기도 이걸 알아본대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빨리 움직이는지, 누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지. 11개월만 돼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 답장의 속도에 상처받은 거 예민한 거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갖춰지는 그냥 베이직한 그냥 감각인 거예요. 그 감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 감각이 3일짜리 침묵을 읽고 당신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 당신한테 너한테 우선순위 아니야. 이 완드상 흑백이 그겁니다. 저 사람은 바다를 보고 있지 당신 보고 있지 않아요. 자, 마지막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컵 5 역방향 나왔죠. 자, 이 카드의 포인트 앞에 엎어진 카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카드가 두 개라는 거죠. 자, 이 서 있는 두 개의 컵의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멀쩡해요. 안 봐요. 엎어진 것만 보죠.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떴잖아요. 역방향 컵 5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개를 조금씩 뒤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멀쩡한 컵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막 알아챈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아직 다 안 돌았어요. 근데 점점 방향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카드 기억하시죠? 소드 9. 자, 최악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사는 이제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 배열에 처음과 끝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인지했고
내가 앞으로 여길 밖으로 나와야 돼. 뒤를 돌아봐야 할 어떤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근데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아직 흑백이냐? 요거 아직 180도 몸을 다 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잔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아직 못 해봐서예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이 서 있는 컵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줄 처방은 이 컵에 이름을 붙이는 게 제 처방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 같을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야 돼요. 삐뽀삐뽀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장마라 재난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입 닫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재난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침묵을 한다. 그러면 그때 행동을 개시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리 정해두는 거죠. 얘가 잠수 타면 나는 뭐를 하겠다. 뭐 운동이든 미뤄왔던 드라마건 만나지 못했던 친구든 뭐든 해요. 침묵이 시작되는 순간 행동 개시예요. 알고 있다가 침묵이 시작하면 삐뽀삐뽀 행동 개시. 이 몸은 점수를 매겨요. 이 걱정으로 여러분 몸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며칠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걸 하면 이 플러스의 점수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침묵이 당신한테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내가 내린 처방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한 번만 말하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한 말인데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침묵으로 일관하면 당신은 자꾸 말을 덧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 말은 이러이러한 뜻이었어. 혹시 기분 상했어? 미안. 근데 이러이러해서 그랬어. 아니, 말이라도 해봐, 뭐라도. 근데 말은 덧댈수록 당신은 점점 매달리는 사람이 되고 저쪽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의젓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5번 카드 기억하시죠? 정의 카드. 감정적인 사람 하나, 침착한 사람 하나. 그 구도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야 돼. 할 말은 딱 한 번만 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걱정으로 채워버리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무싯돌을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고 당신의 시간으로 그걸 채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침묵, 그딴 거 무서워하지 말고 현생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리딩의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리딩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하라 그랬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제가 정해볼게요. 왜냐면 직전 리딩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권한을 뺏겨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당신은 지금 스스로 과실 100%인 피고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당신 혼자 재판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많이 요구했나? 예민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피고가 아닙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증인의 증언을 제가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증언하면 돼요. 뭔가 이상했어. 그거 눈 깜빡이는 속도보다 빠른 3m초라 했죠? 3m초인데 75%나 맞는 증언이었어요. 증거 능력 충분합니다. 증명력도 충분해요. 그리고 침묵하는 거, 그거는 내가 무죄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소리를 내지 않았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범죄가 되는 형벌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는 형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공정했다고 믿어요. 어우, 완전 진심으로. 근데 이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드가 당신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최악은 지났고 여러분들은 이미 고개를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 나오는 중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그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고 있으면 그 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만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거든요. 무지도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침묵이나 이런 잠수가 제일 길었던 게 며칠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주제에 영감으로 쓰고 싶거든요. 아시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리딩도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리딩의 흐름은 저는 약간 가정폭력 있잖아요. 가정폭력하는 가해자 모습이 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느낌인데, 자, 카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컵 에이스 역방 나왔습니다. 컵 에이스의 정방향은 손에 컵이 올라가 있고 물이 넘쳐 흘러요. 약간 사랑이 가득 차는 카드죠. 그러니까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감정이 좀 충만한 편에 속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역방으로 뒤집혔죠. 컵이 엎드려져서 이 물이 밖으로 다 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계속 새고 있죠. 그 말이 뭐냐? 분명히 사랑은 있었는데 계속 새고 있어요. 러브 바밍, 사랑 폭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랑 폭탄으로 여러분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폭탄처럼 사랑을 한꺼번에 폭격해버리는 거죠. 이게 러브 바밍, 즉 사랑 폭탄의 핵심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며칠 세상 다정하게 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겨우 채워질만 하면 또다시 비워져 버리고, 컵에 가득 찼던 순간을 기억하니까 못 떠나요. 근데 정작 지금은 엎어진 이 컵 바닥에 고인 물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좀 확실하고 가야 되는 게, 그 좋았던 순간이 결코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예요. 당신이 착각한 것도 아니었고 진짜 넘쳤을 겁니다. 펑펑펑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코스프레였나? 헛것이었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였냐가 아니라 결국은 셀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맨 역방향 나왔잖아요. 이 카드 그림 한번 보세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 정방향일 때는 뭐 이런 게 기다림, 뭐 관점을 바꾼다, 시야를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뭐 이런 뜻인데, 역방향으로 썼어요. 역방 행맨이 뭐냐면, 이거는 좀 혼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거를 희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짊어졌으니까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희생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그 사람도 바뀔 거야. 지금은 힘든 시기야.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돼. 내가 버티자. 이게 다 매달린 사람 역방향의 논리예요. 근데 역방이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만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거꾸로 매달려서 혼자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랑이야.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야. 사랑에는 인내가 따르는 거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퍼스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한 사람들 옆에서 좀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독한 사람은 언제까지 견뎌요? 이 사람도 그래요. 나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담자들, 즉 지금 참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참았는데 아까워서 억지로 이악 물고 더 참는다고 해요. 그게 사람을 계속 매달려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건 후천적으로 즉 생활하면서 인내의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건 참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랜 역방향이 많이 나와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안 나와. 진작에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참을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참을성을 이런 데 쓴 데가 좀 아까운 거.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이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무기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다른 데다가 쓰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자 3번 카드를 한번 보면 펜타클 2가 나왔죠. 동전 두 개 저글링 하고 있어요. 발밑을 보면 근데 파도가 좀 울렁울렁, 큰 배 작은 배들이 좀 힘겹게 항해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러브바밍 피해자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대방이 두 명이 있어요. 폭탄, 사랑 폭탄 막 터트릴 때 그 다정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의 그 사람, 프로포즈 할 때처럼 잘해준 사람, 갑자기 남처럼 구는 사람. 당신은 이 상대방을 이 두 명으로 나눠서 계속 생각해요. 진짜는 어느 쪽이지 하고 저글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거든요. 당신은 다정했던 쪽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해요. 차가운 쪽은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넘기고. 근데 저글링 원래 이렇게 오래 못해요. 팔도 아프고. 뒤에 이런 큰 파도, 배들도 위태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힘 빼고 저글링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진짜와 가짜를 이 가리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다 그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정한 것도 그 사람이고 차가운 것도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사람의 머리를 보자 그러면 역방 완드 6이 나왔죠. 지금 개선 장군 느낌이 드는데 역방이잖아요. 박수가 필요해. 나는 개선 장군이야.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 근데 박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많이 모자라. 이게 러브바밍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의 반응이 필요해요. 계속.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한테 빠져 있는 걸 봐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역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기준은 폭탄 마구 쏘던 연애 극초반이 아니고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멀어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다정해져. 폭탄 막 던지는 거지. 그리고 그 폭탄을 맞고 당신이 다시 빠져들라 치면 확인했으니까 다시 또 차가워져. 그 또 차가워지면 당연히 또 멀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정해져.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떠날까봐 잘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면 당신같이 괜찮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 안 돼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해서 잘해주는 사람은 당신이 안정이 되잖아요. 더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이 안정되면 불안해져요. 딴 생각을 할 것 같고 내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안정이 될 것 같으면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뚝배카드 나왔죠. 심판카드. 그 사람이 진짜 마음입니다. 이 카드의 그림이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부활, 재회, 다시 불러드림, 뭐 이런 카드예요. 이게 그 사람 마음자리에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딸깍하면 온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러브바밍의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당신은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이전 영상의 주제처럼 잠깐 보류, 킵해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 나팔을 부는 거죠. 딸깍 버튼을 눌러요.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밖에 없어. 나 앞으로 잘할게. 우리 그때 진짜 좋았잖아. 이 말이 이 무덤에서 당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당신 또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게 어떤 변할게, 나 잘할게는 말만 있고 어떤 진동이나 울림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행동에 실체가 없어. 조금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는 또 무한 루프죠. 그러니까 심판 카드는 원래 진짜 부활, 뭐 진짜 두 번째 기회 요런 거거든요. 근데 모노덱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 부활을 흉내낸다는 느낌 강해요. 그러니까 진짜 바뀌는 사람은 나팔 불지 않고 딸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죠. 나팔부터 부는 거는 그러니까 당신을 자기 앞에 얌전히 그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얌전히 세우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이 자기한테 계속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를 확인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에요. 박수를 쳐줘야 안심하는 사람이라니까. 당신이 멀어지려고 하면 자기가 초라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계속 자기 앞에 얌전하게 세워놔야 돼. 이게 이어지는 거죠. 두 개 카드가. 그러니까 변할게 뭐 이런 말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나는 이런 나팔 소리 딸깍 말고 움직임을 봐야 해.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촉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이 나이트 완드죠. 근데 흑백이 나왔습니다. 카드의 그림 보세요. 기사가 말을 탈고 앞발이 번쩍 들려져 있습니다. 불꽃 같은 갑옷도 입고 있어요. 열정적이고 화려하고 뭔가 확 다가올 것 같은 카드예요. 이게 조작 방식이 떴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조작하는 방식이 떴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무기는 조금은 소란스럽지만 등장 자체가 좀 화려해요. 이 완드 나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속도거든요. 확 들어와. 뜨겁게. 근데 그만큼 빠르게 식어요. 이 러브 바밍과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죠. 처음에 어땠어요? 막 몰아붙이고 표현 장난 아니고 세상 다정하고 막 선물하고 연락 폭탄이고 막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좋긴 했어.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그 속도가 무게예요. 속전속결. 빨리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애초부터 완벽을 추구하는 본능이 없대요.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없대. 최고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바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편안함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새겨진 감정이에요. 안정감과 편안함은. 그 말이 뭐냐? 인간은 심리적인 어떤 편안함을 원하고 그걸 제일 먼저 주는 사람한테 넘어간다. 로 귀결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편안하게 해주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번 리딩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러브 바밍 자체가 이거를 무기로 쓰거든요. 처음에는 엄청난 편안함을 느끼게 쏟아부어요. 세상 다 아는 것 같고, 다 받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당신 내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내 수명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장을 찍어버려요. 아주 빠르게. 근데 그 다음부터가 함정이에요. 이 상대방은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한번 맛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라지면 그걸 되찾으려고 매달려요. 그래서 차가워지면 여러분들은 더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준 그 편안함을 다시 받고 싶어 하겠죠. 그게 당연한 본능이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게 이 상대방이 당신의 촉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번 덱은 악 소리 질러서 촉을 눌러버렸고 2번 덱은 침묵으로 눌러버렸어요. 이 3번 덱은 편안함을 미끼로 촉을 아예 재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이 그 촉을 죽여버리는 게 이 러브 바밍을 빙자한 그 사람의 다정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좋은 자리 한번 볼게요. 이 별 카드의 역방이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가 조언 자리에 나온 거는 되게 명확했어요. 흐름이 명확히 읽혔어요. 왜냐면 이 역방의 별은 뭔가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다는 에너지인데 이게 좋은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진 거예요. 첫 장의 카드를 이렇게 배열했을 때
아무래도 타로 카드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방향, 어떤 에너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6장 카드에는 그런 게 읽혀 있지가 않았어요. 이 갈등과 이 속상함과 이 힘듦에 여러분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만 보였거든요. 역방 별 카드가 나왔을 때 너무 안심했어요. 그리고 너무 명확해졌어요. 별이 흑백인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원래 색이 있었겠죠. 원래 색이 있었지만 이 스위치를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오프인 상태여서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실 조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장면의 중심은 상대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로 상대방을 좀 병풍 취급을 좀 해보세요. 드라마로 치면 병풍은 배경이잖아요. 대사가 있겠어요? 그걸 이끌어 나가는 극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 있겠냐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병풍 취급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러브 바밍은 당신을 병풍으로 조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당신을 병풍으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당신의 하루가 정해지는 거는 러브 바밍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인공은 당신이어야 되고 당신의 기분도 당신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인칭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3인칭. 그러니까 당신의 상황을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친구가 며칠은 세상 다정하다가 며칠은 또 남처럼 군다? 근데 이런 애랑 몇 달째 몇 년째 만나고 있어. 자, 이 말을 친구가 당신한테 했다고 쳐봐. 당신 뭐라 할 거예요? 야, 그런 애 왜 만나냐? 야, 그거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야, 그거 만나.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남한테는 그렇게 냉정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그렇게 관대한지요? 왜 다 그렇게 말을 못하지, 스스로한테는?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저글링 하느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인칭, 남의 시점으로 바꾸는 순간 저글링 멈추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로. 소리 내서. 자, 마지막이에요. 심판카드에 대한 처방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징이 한 번에 미친 속도로 이렇게 폭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할게, 미안해 할 때마다 그 말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자는 거지. 행동을 보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말은 절대 적지 마세요. 그 시나리오 같은 거 보면 대사 옆에 괄호 쳐놓고 이렇게 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 지문을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옮겨 적는 거예요. 당신은 괄호 안에 들어갈 것만 메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다고 함, 요거는 말이니까 적지 않아요. 저번 주 무슨 요일, 오늘 뭐뭐 함, 이거는 행동이니까 적으라는 거지. 이 러브 파밍은 말의 온도로 여러분들을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그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메모장을 보면 그 사람의 온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덱에서는 제가 판결을 여러분들께 줬죠. 2번 덱은 제가 선고했죠. 자, 3번 덱은 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좀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것 뿐이며 해치는 사람과 케어해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인식해서 여러분들은 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라 그랬냐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는 방식, 당신의 촉을 부정하는 방식을 알았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자책을 그만하고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봤을까가 아니고 내가 이제 그걸 봤어. 봤으니까 됐어. 라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세 편을 다 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자, 1번 덱은
소리로 촉을 눌렀어요. 소리로 다 촉을 눌러버렸어요. 자, 2번 덱은 침묵으로 촉을 다 눌러버렸어요. 자, 3번 덱은 다정합으로 촉을 여러 눌러버렸지. 촉은 다 달랐는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결국 당신 스스로가 당신 촉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첫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3m초의 상대를 읽고 75%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촉은 처음부터 맞았어요. 그러니까 1번 덱이든 2번 덱이든 3번 덱이든 세 편 다 카드가 같은 걸 이야기했을 겁니다. 진심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진심을 믿기로 쓴 어떤 구조가 문제였다고 봐요. 이 별빛 자체도 원래 당신 거였습니다. 스위치도 원래 당신 거고, 이 별빛의 빛을 색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어떤 카드 덱에서 제일 뜨끔하셨는지 댓글에 번호 좀 써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제를 만들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한테는 타로 영상일 뿐인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게 만든 게 제 영상이었다면 저는 단 한 분이 보셔도 되게 즐겁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갑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먼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